고혈압 식사 관리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. 첫 번째는 혈관 벽에 지방 덩어리가 생겨서 혈류 흐름이 나빠지는 게 고혈압이에요. 그럼 뭘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? 포화지방, 트랜스지방, 그러니까 나쁜 지방이 이제 가득인 그런 음식들을 피하시면 되겠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는데 염분이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나트륨이 고혈압의 적군이기 때문에 싱거운 거, 짜지 않은 것을 이제 즐겨서 드시는 그런 식습관을 유지하시게 되면 고혈압 걱정을 이제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김이 무락무락 나는 정말 갓 지은 쌀밥을 먹으면 그것만으로 너무 맛있잖아요. 근데 쌀밥을 먹을 때 꼭 장조림을 얹고 김치를 얹는 이유가 있겠죠. 왜 그래요? 쌀밥은 좀 싱겁고 장조림 김치가 짭짤하고 간이 되어 있으니까 얻는 거예요. 쌀밥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왜 건강 밥을 짓는다 그래서 잡곡도 넣고 밤도 넣고 뭐 은행도 넣고 뭐 아몬드도 넣어서 이게 건강밥이야라고 하는데 그 밥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오곡밥도 마찬가지고요. 이제 그런 밥은 사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좋지 않은 비건강식의 밥입니다. 다음 중 고혈압 환자가 먹어도 되는 나트륨 함량이 고혈압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커피 과자는 사실 한 봉지 좀 이상, 그러니까 100g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한 17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그 새우 과자는 그거의 한 4배 정도 양이에요. 그 다음이 양파 과자, 그 다음이 오징어 과자이기 때문에 사실 오징어 과자도 그 커피 과자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많은 양이거든요. 나트륨이 적은 이제 과자를 드셔야 된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고혈압이 있거나 만성질환 환자들한테 과자를 먹으라고 권하지는 않아요. 그런데 뭐 사람이니까 근데 먹고 싶을 때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적은 양을 드실 때는 염분이 적고 차라리 좀 달달한 과자가 낫다는 그 설명입니다. 또 이렇게 혈압 올라갈 때 찬물 많이 마시잖아요.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왜 안 좋은 거예요?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나를 갔을 때도 갑자기 냉탕에 들어가게 되면 몸이 놀라고 수축하면서 혈압이 오르잖아요. 그러니까 같은 원리예요. 몸도 놀래고 근육도 좀 같이 수축을 하게 되고 하니까 오히려 혈관들이 쭉 이완되면서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게 아니고 반대로 수축하면서 혈압이 오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물을 드실 거면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 말고 그냥 실온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혈관 청소를 할 수 있는 식재료 2가지를 추천해 주신다고 해요. 자, 이 숙주나물은 칼륨이 아주 풍부해요. 그래서 칼륨 아시죠? 나트륨 배출에 칼륨이 아주 좋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좋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섬유 성분이나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혈압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도 좋고 해서 이 고혈압 환자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혈관이라든가 동맥경화증 이런 데도 고혈압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데 좋기 때문에 숙주나물 적극 권장합니다. 아, 예. 이 아보카도는 이제 다른 과일들도 이제 혈관에 나쁜 것들을 빼주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혈관을 정말 깨끗하게 해줘서 별명이 혈관 청소부예요. 그러니까 혈액을 뭐 끈적끈적하게 하는 고지혈증, 뭐 혈액의 흐름을 나쁘게 하는 고혈압, 뭐 동맥경화증을 비롯해서 그 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,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해줄 수 있는 과일이고요. 실제로 세계에 있는 38종의 과일들의 영양 성분을 분석을 해봤는데요. 이 아보카도가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고 해요. 대단하죠. 영양 성분을 보게 되면요. 미네랄만 해도 무려 11가지가 있고요. 또 20가지의 비타민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도 18종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고영양으로 집약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니까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하죠. 오메가 지방산에는 오메가 3, 3번, 또 뭐 6, 9 해서 3번, 6번, 9번이 있는데요. 모두 함께 들어있는 그 식품이 아보카도이고 아보카도 오일이에요.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준다고 해서 오메가3가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 오메가 9번은 사실 좋은 콜레스테롤의 지킴이에요.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에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트랜스지방이라던가 포화지방산이라던가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을 계속 축적시키고 내 몸에 보유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들, 염증 물질부터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다 배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걸 좋다고 하는데요. 오메가 9이 아보카도와 아보카도 오일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. 사실은 이제 오일로 먹게 되면 오메가 지방산을 좀 더 편하고 적은 양으로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제가 사실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게 있어요.
녹화 전에 잘라놓은 아보카도거든요. 1시간도 안 된 건데 갈변이 됐죠. 근데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는 좋은데 내가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은 산화가 되고 산패가 돼버리는 거예요. 아보카도 오일은 1년 동안 편하게 보관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오메가7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? 처음 들어보는데. 오메가7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지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밥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게 하는 호르몬을 렙틴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. 이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. 그래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이 아보카도 오일 한 스푼 정도 드시고 나서 식사를 하면 폭식이나 과식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.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. 아보카도 이제 오일로 드실 경우에는 이제 한 숟가락 정도 작은 2-3스푼을 드시는 게 좋고요. 이렇게 아보카도 과일로 드실 때는 사실 1-2개 정도를 드시는 것이 정량이에요. 그런데 지방량이 많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은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. 또 살이 찌면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어서 적정량을 지키시는 게 좋겠고요. 또 아보카도나 아보카도 오일은 과일이에요. 그래서 과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이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. 예.